제6장 자연. 리치나무. 내가 사는 오하우 섬에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야생 식물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정원에서 도로로 이어진 길에도 크고 오래된 벵갈 고무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크고 무성한 덩굴은 상당히 시들어 있었는데 식물에 대해 잘하는 친구가 덩굴을 자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며칠에 걸쳐 정화했습니다. 벵갈 고무나무는 나보다도 오랫동안 이 땅에 있었으니까 정화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 친구에게 덩굴을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벵갈 고무나무 덩굴은 없어졌지만 나무 자체에는 생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산책길에 떨어진 나뭇잎을 숲을 쪽으로 빗자루로 쓸고 있었는데 갑자기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리카락과 입은 스웨터, 바지 등이 나뭇가지에 휘감겨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는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고 물은 뒤 정화하고 나서 문득 위를 바라보자 벵갈 고무나무에 잘린 담쟁이 덩굴이 보였습니다. 그때 나를 휘감았던 리치나무였습니다. 리치나무가 벵갈 고무나무 담쟁이 덩굴을 자르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앞에서 계속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리치나무는 자신도 그렇게 잘리는 건 아닌가 싶어 정말로 무서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게 알려주기 위해 이런 체험을 준 것입니다. 벵갈 고무나무는 정화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잘라준 친구에 대해서도 정화하는 것을 잊고 있어서 벵갈 고무나무 덩굴을 자르는 동안 어쩌면 그는 마음속으로 이 리치도 자르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두 나만의 상상이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체험하는 순간 자체를 정화합니다.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치나무도 그 주변 생물들도 모두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 가능한 한 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이라는 생물뿐만 아니라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회사, 길이나 운송수단, 의자나 펜 등 온갖 다양한 것들도 보고 듣고 체험합니다. 우리는 호오포노포노를 사용해 정화하면서 그들의 존재와 관련되어 서로의 기억을 아픔 없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미안해,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해서. 너는 괜찮아, 자르지 않아. 무서운 상상을 하게 해서 정말로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차분하게 머리카락과 옷에 얽혀있던 나뭇가지들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정화했다고 해서 식물들의 목소리가 언제나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화를 하면 놓치기 쉬운 사소한 생각까지 호오포노포노 가정에 포함되어 각각의 존재가 존중받고 정체성을 되찾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정원 잔디. 우리 집 마당 입구에서 현관까지 잔디가 널찍하게 깔려 있습니다. 하와이 기후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필요를 주지 않았는데 항상 싱싱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잔디를 깎을 때는 반드시 잔디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언제쯤 잔디를 깎으면 좋을까? 대답이 들릴 때도 있고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가능한 대화를 하고 깎을 때는 반드시 잔디에게 아이스 블루 정화 도구를 사용합니다. 아이스 블루라고 말한 뒤에 정화하니까 아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잔디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정화를 시작합니다. 상대를 영혼을 가진 완벽한 존재로 대한다면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땅이나 식물과의 수많은 기억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자신의 손톱에 좋아하는 색깔의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처럼 식물을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화하고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언제나 정화하면서 말을 걸다 보니 가끔 예상 밖의 타이밍에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휴일에 영화를 보러 나가려고 집 대문을 닫으려 하자 지금 당장 잔디를 깎아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틀림없어? 지금? 하고 묻자 잔디 쪽에서 지금이라는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 해볼까 싶었지만 바로 정화했더니 역시 지금은 지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아이스블루 하면서 정성껏 잔디를 깎았습니다. 마침내 잔디를 다 깎고 나니 불과 2시간 뒤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무려 2주간 계속 내렸습니다. 만일 그때 잔디를 깎지 않았다면 잔디는 2주 동안 무럭무럭 자랐을 테고 내가 매일 주차장에 갈 때마다 발이 흠뻑 젖었겠지요. 정화를 통해 이렇게 알기 쉬운 선물 같은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나 준 경우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식물이나 건물, 물건 등과 관계를 가지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혼자서 너무 큰 집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쓸쓸함이나 고독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정화를 통해 귀를 기울이면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솔직하게 응대하면 내 정체성, 존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파파야 나무.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차 옆에는 커다란 파파야 나무가 있는데 파파야 열매가 열릴 즈음에 나무 옆을 지날 때면 열매가 번번이 내 머리나 어깨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조짐도 없던 일이라 깜짝 놀라며 아파했고 특히 한밤중에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개들이 마구 짖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잘라낼까 싶어 정화했더니 더 이상은 내키지 않아 그저 파파야 나무를 만지면서 아이스블루라고 말하고 계속 정화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집 옆에서 유난히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원에 나가보니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우리 집 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집에 부딪히지도 않도록 지켜준 것은 늘 열매를 내던지던 파파야 나무였습니다. 파파야 나무도 상당한 충격을 받아 쓰러진 상태였는데 그것을 또 지지해 준 것이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아보카도 나무였습니다. 나무들이 서로를 협력해 우리 집을 지켜준 것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 일들이 거듭되고 있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극히 우주의 일부에 불과하고 나의 임무는 역시 정화이고 정화를 놓치고 멋대로 움직이면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화하면서 살고 있고 동시에 많은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항상 정원을 걸을 때마다 이 나무와 저 나무가 집을 지켜주고 있음을 깨달으며 I love you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매일 아침 아이스블루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만지고 정원을 산책하면 기적처럼 아름다운 경치나 체험을 부여받습니다. 정화할 기회를 얻으면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7장 땅과 집. 집과의 만남. 우리 집은 너무 굽이굽이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글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난생 처음 구입한 땅에 지은 집입니다. 이 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호oponopo를 실천하는 맨 처음 스텝으로
왜 이 땅을 사고 싶은지를 정화했습니다. 자연을 좋아해서 손주들과 넓은 곳에서 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어서 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몇 개의 동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화해 가다 보니 그동안 내가 엄마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후회,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주위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일 등 그동안 잊고 있었던 몇 가지 일과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감정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에게 이 땅을 통해 이런 기억을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 함께 정화해 줄래? 라고 말을 걸면서 계속 정화했습니다. 내가 구입한 땅은 어느 유명 재단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을 신청했고 나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에서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어떤 원인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양한 정보나 체험도 다시 정화 안에 포함했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12스텝이라는 수업에서 사용하는 호오포노포노 매뉴얼을 땅에게 보여주면서 호오포노포노 정화 과정을 사용할 건데 괜찮습니까? 하고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 땅을 통해 잠재의식이 내게 보여준 것 하나하나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정화해서 땅은 물론 나 역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땅에 대한 고집이나 집착이 저절로 사라지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실행할 때의 동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억 혹은 영감입니다. 기대, 흥분, 피로 등 무엇인가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면 기억이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끝나고 나서 어느새 해결되었네 라고 느낀다면 영감이 움직일 때입니다. 기억으로 움직였다고 해도 이 타이밍에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정화하면 됩니다. 어느 날 땅 주인은 내가 희망하는 금액 그대로 땅을 팔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정말로 기뻤고 동시에 이 땅은 물론 아직 정화할 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과 대화하기. 집을 짓거나 방 인테리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집과 대화합니다. 집과 대화를 한다니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집을 통해 상기되는 것이나 감정, 생각 등을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예쁘고 멋진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거나 새로운 가구를 갖추는 건 귀찮고 돈도 드니까 등 나타나는 체험을 내 안에 원래 있던 기억의 재생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서부터 조절해 가면 나와 집 사이에 조화가 생기고 다음에는 집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저 도울 뿐입니다. 페인트 색도 집이 가르쳐주고 목재도 골라줍니다. 나는 정화를 통해 영감을 받을 뿐입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정화하면서 움직인 결과 집 자체가 바라던 형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인테리어 잡지를 읽고 그냥 그대로 내 집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화하고 나서 읽습니다. 잡지와 나 사이에 있던 기억이 지워져 나가면 영감으로 잡지 속의 아이디어를 집 만들기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욕망이나 기억의 재생에서는 이걸 사면 멋있어진다, 이걸 사용하면 고급스러워진다고 하다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물건만 늘어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공간이 되고 맙니다. 집과 그곳에 사는 사람의 정화 장소로서 집은 존재합니다. 물건도 집도 제대로 정화한 다음 고르고 앞으로도 계속 정화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부 장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 천장은 아직도 도장되지 않은 채 목재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손님들은 아주 개방감이 좋다고 칭찬해 줍니다. 나도 천장을 볼 때마다 집이 부여하는 정화 기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화 방법을 배우면
이사하거나 무언가를 더 사거나 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장소와 물건으로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딘가로 이사할 경우에도 정화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사하고 싶다는 상상이나 이사해야 한다는 동기는 원래 내 안에 있던 기억의 원인이므로 우선 100%내 책임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100%내 책임이라는 입장은 호오포노포노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음 때문에 이사하고 싶다고 생각한 경우 그저 소음 그 자체가 원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체험하고 있는 일의 진짜 원인은 지구가 탄생한 이후 자신의 기억에 의한 것으로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경우 반드시 새 집과 예전 집 두 곳을 정화합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정화하지 않으면 새 집에서도 모습만 바꾼 똑같은 기억이 재생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전 집은 짝사랑하던 예전 집 주인에게서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집이 이렇게 애달프고 슬픈 체험을 가진 채로 주인이 나가버리면 기억 안에서 서로가 집착으로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진정한 이사를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이 사는 집은 원래 완벽한 존재입니다. 집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은 집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는 당신 안에 있는 기억을 정화합니다. 그러면 집은 자유로워지고 집에 있어서 완벽한 상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해 새로운 완벽한 주인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집과의 모든 기억을 지운 다음에 새롭게 살 집을 찾는다면 당신에게 완벽한 집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영감. 지금 막 지은 집에 친구를 초대한 어느 날 둘이 정원에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친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야. 신성한 존재와 함께 이 집을 지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 천둥이 치더니 스콜이 기세 좋게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때 이것이 내 생활 방식이구나 하고 내 정체성에 닿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주 안에 내가 있으며 그 안에서 분명하게 살고 있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굉장한 체험이었습니다. 영감으로 움직인다는 게 무엇인지 표면 의식에서도 아주 조금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화가는 영감으로 움직이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탄생시키지요.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자라면 정화를 통해 회사의 목소리를 듣고 멋지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판매한다면 정화 이후 믿기지 않을 만큼 영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셀프 아이덴티티 스루 호오포노포노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나 입장을 통해서 영감으로부터 진정한 나를 100% 표현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집안을 걷다 보면 어라, 이 집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영감으로 만들어낸 이 집은 지금도 내게 놀라움과 평화를 줍니다. 정화 장소. 집이나 물건, 심지어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도 당신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닐 때 어느 집에서 받은 첫인상으로 이 벽지는 별로네 라는 체험이 당신 안에 있었다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집은 매우 부끄럽고 상처받지요. 나 역시 다른 이에게 당신은 정말 못생겼군 이라고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은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사랑이나 위로가 있어야지만 집은 집으로서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상처받은 집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자유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기억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므로 그냥 정화하면 됩니다. 당신이 100%그 생각을 정화하지 않은 한
집은 상처 입은 채 그대로 당신의 잠재의식도 기억을 내려놓지 못한 채 괴로운 상상을 하겠지요. 개인 상담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자신과 자신의 집 사이에 어떤 문제가 보입니다. 집만이 아니라 회사나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땅의 정화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성껏 시간을 들여 시행하면 좋겠지요. 호오포노포노를 알지 못해도 일상에서 자연과 땅, 집 등의 말을 걸거나 소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이나 땅은 과거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매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호오포노포노를 사용할 수 있는 정화 방법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12스텝을 땅에 대고 읽거나 집이나 땅에서 느끼는 하나하나의 상상을 정화하거나 블루솔라 워터를 사용해 청소하거나 등 자신의 영감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집안에서 언쟁을 하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방에서 매우 고독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합시다. 다음 날 당사자들은 씻은 듯이 잊어버렸다고 해도 정화하지 않은 한 집은 그 상처, 원한, 고통을 계속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곳에서 학대를 받아 괴로웠을지도 모르고 몇백 년 전에는 그 자리에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비참한 체험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집을 자신 안의 기억의 재생으로 여기고 정화해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이나 땅은 우리 자신 안에 쌓인 수많은 기억을 정화할 기회를 주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해준 집이나 땅의 아픔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정화하기 위해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정화하기 위해 지금의 집에 살고 있고 회사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라면 도면, 보험증, 세금, 전기나 가스 회사, 건설회사, 수도 계량기, 대출회사 등을 정화하고 회사나 학교에서는 주소나 설립, 연, 월일, 대표자 이름 등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하나 정화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땅의 기억.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하루에 한 번은 휴렌 박사와 통화나 메일로 그때그때 생겼던 일을 보고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덕분에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연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어떤 것을 떠안고 있으며 정화가 충분히 되었는지를 서로 확인해 줍니다. 휴렌 박사는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종종 그에게 엄한 주의를 받습니다. 나는 운이 좋게도 예전에는 모르나 여사를 통해 지금은 휴렌 박사를 통해 항상 정화를 충분히 시행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 여행차 비행기를 타고 남미로 갈 예정이라는 내용을 휴렌 박사에게 전했습니다. 어딘가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할 항공회사나 편명, 시간, 출발지, 도착지, 이름을 정화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때 그는 평소 이상으로 주의 깊게 정화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 땅과 비행기를 정화하도록 나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도 거의 정화를 했지만 혹시 몰라 다시 한번 점검하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해 전 목적지인 비행기장에서 우리가 이용할 회사의 항공기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나 그로 인한 내 감정을 정화하는 동안에 땅은 깊은 상처를 받아 무서워했고 비행기는 자신감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안에 어떤 기억이 그렇게 시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체험하게 해줘서 고마워. 다시 한번 인생에서 정화할 기회를 주어서 진심으로 고마워 하고 정화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가진 땅이
기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과 관련된 각각의 땅이 어떤 기억을 갖고 지금 이 순간 나와 관련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평소 이용하는 길이 꽉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표면 의식으로서는 지금까지 다닌 적이 없는 이 길을 단순히 샛길로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해도 이 순간 정화하기 위해 만난 길로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에 탈 때도 멍하니 행동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탄 게 아니라 정화를 하기 위해 잠재의식이 완벽한 타이밍에 그런 체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승강기에 탄 사람, 레스토랑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 등 어쩌다 만난 존재는 이번 생에서 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모르나는 매 순간을 이렇게 매우 귀중한 정화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나가 사람이나 물건, 땅과 관계를 갖는 방법은 옆에서 지켜만 봐도 매우 아름다웠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 가족은 갈 때도 돌아올 때도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행 기간 동안에도 계속 정화해서인지 매 순간을 호오포노포노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 상담 중에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가 지루하다는 분이 계셨지만 그렇게 느끼는 원인 중 하나는 오랜 시간 잠재의식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잃어버려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표면의식이 선택하여 풍경을 보거나 길을 걷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오포노포노의 관점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잠재의식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억을 당신이 지울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정화 기회로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면 만나는 사람, 물건, 땅, 생각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기막힌 귀중한 존재로서 나타나주는 것이지요. 당신에게 있어 일상은 마치 모험 같은 선명함을 가지고 변해갈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통해 이 우주와 관계할 수 있다면 당신이 있는 장소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씨앗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제8장 몸 친절하게 몸을 대하는 방법. 많은 사람이 너무 말랐다, 너무 살쪘다, 머리숱이 적다, 이런 몸매가 되고 싶다 등 다양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자신의 체험이지요. 우리는 원래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기억의 재생입니다. 살이 쪄서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이라거나 과식이 원인이다 혹은 유전자 탓이다 등의 끊임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일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몸을 통해 표현하는 기억을 체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기억이 재생합니다. 보기 흉하다. 살을 빼지 않으면 애인을 만들 수 없다. 부끄럽다.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칼로리가 낮은 음식은 괜찮아라고 끊임없이 생각이 생깁니다. 우선은 결심, 지식, 몸의 상태 등 나오는 것을 하나하나 정성껏 정화합니다. 이것이 나에 대해, 잠재의식에 대해, 몸에 대해 가장 친절한 방식입니다. 몸은 잠재의식에게 충실합니다. 감자칩은 몸에 나쁘니까 조금만 먹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 한마디조차 몸에 나쁘다는 기억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원래 완벽한 상태로서
음식도 자기 자신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 상태가 나쁠 때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편두통이 있어서 오늘 하루는 망쳤다라거나 감기가 심한 건 어제 너무 많이 놀았기 때문이다라거나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이때의 몸 상태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미 부여를 정화합니다. 몸 상태가 나쁘다라는 상황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상상하고 체험하고 있는지 정화해서 본래 자신의 존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느꼈다면 아무쪼록 정화해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치관을 정화해 나가면 잠재의식은 호오포노포노 과정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얼마든지 참여해 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태도에서 어떤 상상이나 의견이 생겼을 때는 우선 잠재의식에게 이 호리호리한 몸을 체험하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고 체험을 느끼면서 계속 정화합니다. 내 몸을 표현하는 것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을 돌보고 정화하는 것 뿐입니다. 가족이 아플 때 하와이에서 호오포노포노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중년 여성 한 명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으니 어린 손주 귀에 병이 생겨 그것을 고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나는 이 체험을 정화하고 그녀의 이름이나 나이를 차례대로 정화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녀와의 기억을 내 책임으로 정화함으로써 우선은 나 자신 그리고 그녀가 제로가 되어 이틀간 수업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첫째 날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매일 언제나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을 받는 동안에는 병은 물론 손주조차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이틀째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동안 손주를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가엾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12스텝을 실행하면서 손주가 수술을 받는 병원, 의사 이름, 시간, 손주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계속 정화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손주가 자는 밤 시간대에 손주가 옆에 있든 없든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외에 병이 낫기를 등 다른 말은 일절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틀간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니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나는 그녀를 내 안에서 계속 정화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녀로부터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검진만 받아도 펑펑 울었던 손주가 수술 당일은 전혀 울지 않고 정말로 차분하게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손주가 되돌아왔습니다. 집도 한 의사가 사정을 설명해 주는데 놀랍게도 수술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들 정말 깜짝 놀랐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녀에게 물어보고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정화했습니다. KR 여사의 말처럼 밤마다 집에서 손주가 잠든 시간대에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이유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100% 자신의 책임으로 기억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체험을 하나하나 순수하게 정화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하다고 핑계대지 않고 스스로의 영감에 따르면서 정화해 간 것입니다. 셀프 아이덴티티 스루 호오포노포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명상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니어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겸허하게 계속하거나 계속하지 않거나 그뿐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수하게 계속 정화했기 때문에 그녀 안의 기억이 사라지고 그녀의 손주 안에 있던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손주에게 어울리는 것이 몸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 손주를 고치기 위한다는 그녀의 정화 자세는 수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호오포노포노의 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화는 잠재의식 없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자신 이외의 누구를 위해서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나도 정화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덕분에 내 안의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어디까지나 자신 안에서 시행되지만 기억이란 모두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남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도 없고 보디워크도 할 수 없고 엄마도 될 수 없고 누구도 나와 대화할 수 없게 되겠죠. 모든 사람은 원래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셀프 아이덴티티 스루 호오포노포노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정화하고 네, 끝났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 보디워크. 나는 모르나를 통해 보디워크와 만났습니다. 그 후 대학에 들어가 몸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보디워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르나에게 호오포노포노를 배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나의 보디워크 기본은 전통적인 카후나 치료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몸의 움직임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호오포노포노입니다. 우선은 자신을, 그 다음은 클라이언트를 치료 전, 치료 중, 치료 후로 정화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클라이언트 몸을 어떻게 다룰까? 이런 치료를 할까?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나 감정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자신을 정화한 다음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몸에 진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작업하는 쪽이 확신을 모두 내려놓으면 클라이언트도 확신이나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처음으로 그렇게 다루어진 몸, 말하자면 몸을 담당하는 잠재의식은 기억에서 자유로워져 기쁨을 느끼고 아픔으로 나타났던 부분은 사라집니다. 보디워커로서 자신의 생각을 상담 중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르나의 엄격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누군가를 고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원래부터 있던 기억을 지워줄 뿐입니다. 내 안의 기억이 사라지면 상대의 기억도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영혼에서도 몸에서도 완벽한 일이 시행됩니다. 여기에서 시행되는 건 잠재의식, 표면의식, 초의식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가족, 친척, 친인척, 선조 대대로 거슬러 올라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있게 됩니다. 등이나 꼬리뼈 통증은 대개 가족이나 조상 중 누군가의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화를 이용한 보디워크로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주, 다시 말해 신성한 존재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장소와 한 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치료를 시행하는 쪽이 필사적으로 상대를 낫게 하려고 애쓰면 그 행위는 정화의 파도를 막는 커다란 바위가 됩니다. 클라이언트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고 상대가 해야 하는 일을 빼앗은 자신에게도 고통이 나타나겠지요.
정화를 하고 신성한 존재와 이어질 수 있다면 저절로 그 시간 속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나에게도 클라이언트에게도 시행됩니다. 이것이 호오포노포노 보디워크입니다. 우울. 당신은 지금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우울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코올 의존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알코올 의존증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체험은 기억이나 영감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억에서 오는 체험이라면 정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사, 하물며 약까지 하나하나 정체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체험하는 것과 관련한 사람이나 물건, 건물 모두를 정체성으로 취급하면서 정화하면 당신은 진정한 나, 완벽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울해지는 원인 중 하나는 표면의식이 잠재의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계속 멋대로 결정하면 잠재의식은 학대받는 상태가 되어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 상태가 우울로 나타납니다. 우울해서 괴로울 때는 어떻게든 여기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잠재의식 존재를 무시한 채로는 모든 기억이 기억의 재생인 상태로 멈춰버려서 괴로움이 계속됩니다. 우선은 나부터 정화를 시작해야 할 때 블루솔라 워터나 하호흡을 권장합니다. 정화를 해야겠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도 단지 물을 마시거나 호흡법을 하면 잠재의식에게 정화 신호가 도달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다시 한번 정화를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라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진 당신이 거울을 보고 싱긋 웃어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진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도 잠재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긍정적인 나를 성장시키는 작업도 정화를 통해 시행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좋다 혹은 나쁘다는 없습니다. 그냥 모두 기억입니다. 진정한 나는 단 하나, 제로일 때의 나입니다. 그 이외에는 언제나 잠재의식이 기억을 보여주고 있을 때의 자기이므로 언제라도 최우선으로 정화합니다. 당신이 거짓말만 하면 잠재의식은 금세 문을 닫고 자신 안에 새 가족은 단절되어 버립니다. 신성한 존재와 연결되지 않으면 영감이 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포노포노라는 이름의 자전거는 항상 우리 바로 옆에 있고 탈지 말지는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누구라도 평등하게 탈 수 있도록 가르쳐준 모르나에게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일 때는 의욕이 생기지 않아 어떻게 잠재의식과 교류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정화해도 잠재의식이 대답해주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의 표면의식은 잠재의식의 대답이나 액션은 이러할 것이라고 너무나도 강하게 확신하고 있어서 그것 이외의 아주 작은 움직임은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잠재의식에게 말을 걸어도 계속 대답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슬프다 혹은 너무하다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실은 이것이 잠재의식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억을 내려놓을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표면의식인 당신입니다. 표면의식에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모두 잠재의식입니다. 결심이나 기대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잠재의식에게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교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우선은 기대를 정화해 보세요. 아무리 피하고 싶은 감정이라도 그 감정이 나타난 순간부터
잠재의식과의 교류는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계속 구르는 것, 이것이 정화입니다. 잠재의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듣고 싶다. 이것은 기대입니다. 기대도 기억이므로 정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화하지 않은 채 쌓여있던 무거운 기억의 바위는 조금씩 떨어져 나가 본래의 당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그 이상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이별. 수개월 전에 나는 매우 소중한 존재를 잃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개, 미스 마벨입니다. 그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성견이었고 여러 가지 색다른 버릇이 있었습니다. 뒷다리로 서면 사람만큼 크고 달리기도 워낙 빠르고 힘이 셌는데 사람에게 덤벼드는 버릇까지 있어서 처음 몇 년은 고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마음은 언제나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오니 그녀가 너무 괴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생생하게 변함없이 사람에게 덤벼들며 쾌활하게 놀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 준비된 침대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 분노, 무력감 등 다양한 감정이 나를 삼킬 듯이 덮쳐왔고 눈앞에 있는 광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화, 그냥 정화, 이 체험을 정화라고 하며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애정을 담아 미스 마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스블루, 아이스블루, 아이스블루 나의 평화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녀가 바라보는 곳에 있는 잔디에게, 그녀가 누워있고 마음에 들어하는 매트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사랑한 것들과 그녀가 슬픔 없이 어떤 속박도 없이 헤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녀와 정화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갑자기 찾아온 슬픔에 눈물이 제멋대로 흘렀지만 정화 도구를 셔츠 주머니에 넣고 언제나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정화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당시에는 실감할 수 없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미스 마벨, 그녀의 몸이 죽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내 감정, 기억, 굴레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통해 그녀와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녀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것 뿐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리듬, 목적을 존중하고 정화해서 나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일이 지나고 그녀는 매우 편안하게 정원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좋아했던 매트에 누워있는 그녀를 만나러 또 한 마리의 개, 모차르트가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울었고 정화하고 울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꼭 끌어안고 잘 가라고 인사하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커다란 몸을 장례를 위한 천으로 둘렀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나는 모든 과정 동안 끊임없이 정화했다고 느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의지와 달리 강한 슬픔의 파도가 밀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순간도 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기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슬픔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체험시키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잠재의식에게 말을 걸면서 오늘도 정화를 이어갑니다. 미스 마벨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를 만나고 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정화 기회를 얻었는지를 깨닫고 새삼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 걸 느낍니다. 슬픔과 감사, 양쪽을 오가면서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느껴서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미스 마벨의 죽음을 계속 정화해 가는 가운데 셀터에 가볼까 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크고 귀여운 강아지와 만났습니다. 버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새로운 존재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를 통해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존재를 체험시키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힘입니다. 나는 현재 집에 있는 모차르트와 버터, 두 마리 개와 매일 최선을 다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정말 잘 놀아줍니다. 미스 마벨 정말로 고마워. 이건 내게 준 선물일까? 지난날의 소망, 휴렌 박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요즘 키가 줄었어요. 나이 탓인가? 내가 무심하게 말을 건네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자네가 원해서일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휴렌 박사는 그것은 자네가 계속 원했을 거야 라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2, 3일이 지난 뒤에 갑자기 어떤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주위 아이들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키가 자랐던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매일 밤 침대 속에서 키가 작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그 소원을 남몰래 매일 밤 소망했던 때의 매우 고독한 느낌이 어제일처럼 떠올라서 그 생각과 함께 당시의 친구나 가족 등 저절로 떠오른 것들을 정화했습니다. 잠재의식에게 생각나게 해줘서 고마워. 정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어서 정말로 고마워 하고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까지나 과거이고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잠재의식에게는 나름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은 언젠가 우리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몸을 관리하는 잠재의식은 과거에 우리가 바랐던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 바라던 그대로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축도 기억의 재생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어릴 때 간절히 갖고 싶었던 것이 문득 떠올랐다면 정화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귀여운 인형을 갖고 싶다는 손주의 모습을 보고 아, 어릴 때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정화를 했습니다. 제 9장 나와 잠재의식, 신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원한다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 우선은 그렇게 생각한 자신의 체험에 호호포노포노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영감에 따라 생활하고 싶다면 그때 나에게 무엇이 완벽한지 알고 있다는 확신을 버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잡지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이런 근사한 사람도 있구나. 나도 따라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이 채식주의자로 정말로 건강해졌다는 정보를 들으면 호기심이 왕성한 나 역시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이때 사실 잠재의식은 따돌림 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거나 느끼거나 머리를 쓰는 것은 잠재의식이 내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우선 보여준 것에 감사하고 정화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화해 가면 잠재의식은 점점 협조해줘서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에게 가장 풍요로운 환경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정보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옳고 그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것에 매우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언제라도 정보나 지식은 자신의 기억에서부터 보여집니다. 가치관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좋다나 나쁘다는 없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것도 타인이 심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가치관은 당신 안에 원래 있던 기억이므로 가치관을 정화하면 자유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전반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본 뒤 자신 안에 있던 기억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지요. 용서. 용서하지 않는다며 원한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대한 저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상처받는 일입니다.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기억의 재생이라는 점에서 당신이 지금 정화할 수 있는 것을 잠재의식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 잠재의식은 몇 번이고 반복해 상처를 받습니다. 잠재의식은 기억의 창고에 갇힌 채 눈에 비친 것 그대로를 몸을 통해 표현합니다. 결국 질병이나 상처,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표면의식인 자신이 알아차렸다면 잠재의식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마워. 저 사람 아직 용서할 수 없구나. 그래도 나는 정화해서 내려놓고 싶어. 이렇게 병으로 나타나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해져서 내게 무거운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고혈압도 이 기억의 재생이 원인이구나. 우리에게는 독이야. 원한을 갖는 것은 정말로 아픈 거라고 보여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내버려둬서 정말로 미안해. 이제부터는 함께 하자. 호흡포노포노를 사용해 함께 정화해 가자. 이렇게 잠재의식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단지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거나 블루솔라 워터를 마시거나 아이스 블루라고 말하고 식물을 만져도 충분히 정화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잠재의식과 대화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감정이 가득 차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화를 시작하고 나서 평소 이상으로 감정적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재의식을 억누르고 자제시킨 것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석은 그만두고 우선 정화부터 하세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은 이런 상태가 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나 전생의 기억을 열심히 찾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오포노포노에서 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뿐입니다. 지금 자신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정화합니다. 만일 지금 옛날 일이 떠오를지라도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체험으로서 정화합니다. 호오포노포노를 했다고 해서 표면의식이 결코 평화나 온화함만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잠재의식 안에서는 기억을 제로로 되돌리면서 다듬어져 갑니다. 잠재의식과 균형을 되찾으면 당신은 잠재의식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누군가를 잊을 수 없어서 고통스럽거나 원망할 때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모두 원래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은 단 한 사람, 그것을 안고 지금까지 고독하게 괴로워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괴롭고 모진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 그것을 안고 있다는 것은 잠재의식입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애정을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문제 해결의 크나큰 열쇠입니다. 이 모진 기억을 표면의식인 자신이 보고 있다는 것은 잠재의식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체험하는 모든 문제는 원래 자신 안에 있던 것이고 새로운 체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을 이 순간 당신이 정화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정화를 계속하는 동안에 조금씩 잠재의식을 해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잠재의식은 자기 자신입니다. 정화 덕분에 잠재의식의 단단하게 뒤얽힌 실이 헐거워지고 가벼워지는 동안 그 밖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기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계속 정화하고 자전거 타기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표면의식인 자신의 역할입니다. 호호포노포노 과정인 회개를 통해 기억을 정화해 가면 잠재의식 안에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않았던 오랜 시간 막혀있던 일이 점점 용서됩니다. 정화는 제로로 향하기 위한 유일한 과정입니다. 엄마와 자식,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본토에 있던 엄마가 하와이에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집에서 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2층 거실에 머무르며 쉬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이틀째가 지나자 혼자 있는 것이 실증이 났는지 1층에 있는 내 사무실에 놀러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눈 뒤에 나는 내 일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잠자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도 엄마는 계속 혼자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지금 진짜 바빠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조급한 기분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감정, 상황, 엄마, 그리고 나에 대해 정화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나 자신의 잠재의식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자식의 입장이었지만 지금 나와 엄마의 상태는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인 내가 평소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비춰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낮에 잠재의식이 체험시켜주는 하나하나를 무시하고 내 상황에 따라 지금 이야기하자 혹은 지금은 잠깐 쉬는 시간이야. 어떤 기분인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 말하고 관계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빨리 끝내야만 해. 빨리 끝내버려. 꽥꽥 잔소리하고 언제나 잠재의식에게 이런 생각을 시켰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부모로서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고 있어 라며 훈계하고 잠재의식의 노력을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잠재의식은 안고 있는 기억을 최대한 재생하고 정화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노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잠재의식은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고 반항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엄마와 내 관계를 통해 내 잠재의식은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행운이었습니다. 19살에 호호포노포노를 만난 이후 정화를 계속해 오면서도 나는 뭐든지 알고 있다는 확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몇 번이고 내 확신을 정화로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체험했을 때 내 안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재의식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오랜 기간 나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해왔는지를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화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와 엄마 또 아들이나 딸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상대를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각자 완벽한 균형에 맞게 시간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 어떤 것도 일부러 꾸미거나 애쓰고 맞추거나 구워 삶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재의식에게 안심과 안전을 줄 수 있다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물론 엄마, 아이, 손주 각각의 입장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명확하고 누군가 한 사람만이 고독을 느끼고 희생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모르나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내면을 보세요 라고 말이죠. 자신 외에 누군가와 나 사이의 격차는 없습니다. 연인이라도 가족이라도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서로 시간을 갖고 사적인 영역을 더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현대 사회에서는 말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반드시 누군가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억지로 방을 나누었다고 해도 눈 깊숙한 곳에는 계속 다른 존재가 새겨지고 있으니까요. 무엇이든 억지로 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 가지 자아와 신성한 존재가 균형을 맞추어 연결된다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좋은 타이밍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족 3명, 초의식, 표면의식, 잠재의식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관계하든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엄마와 자식. 좋은 엄마는 좋은 표면의식. 3명의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적에 같이 육아를 하던 엄마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마일리, 너는 아이 키우는 게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아. 그래? 그만치 난 정말 힘들어. 내가 이렇게 대답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실제로 육아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호오포노포노를 알았고 엄마의 역할을 해내면서도 언제나 나 자신을 소중하게 케어할 수 있어서 문제를 체험할 때마다 정화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다 지친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고 있는 엄청난 것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싱글맘이라는 사실이나 엄마라는 것, 엄마 역할 등을 그냥 그대로 정화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정화하지 않은 채 야단치고 몇 번이나 죄책감을 체험했습니다. 개인 상담에서도 비슷한 상담 내용이 많습니다.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최고의 엄마여야 해요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인연이고 싶다, 좋은 친구이고 싶다, 좋은 딸이고 싶다, 좋은 상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상대에게 온 힘을 다해도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리인으로 있지 않는 한 상대는 나를 기억하는 뿌연 김이 서린 유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물건, 그 정체성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원활한 관계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우고 줘야 하는 것을 주고 상대를 언제나 평화 안에서 자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영감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엄마로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정화를 했고 매일 상쾌한 기분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성장하는 아이들과 함께 나 자신도 성장했고 몇 번이라도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화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도 주차 위반 딱지를 끊거나 법원에 가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정화하는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나 감정으로 어디론가 끌려가지 않고 어떤 때라도 그 순간에 정화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라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케어테이커. 우리 같은 엄마에게는 아이를 잘 보살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내가 엄마가 된 순간부터 이 세상에 나타나준 나의 아이라는 존재를 관리합니다. 바로 이때 엄마라는 자신의 입장을 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엄마라는 입장을 정화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이 엄마를 체험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나 아이를 보살필 때, 나를 엄마라고 부를 때 무언가를 알아차렸을 때 단지 네 마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본래 아이는 신성한 존재의 곁에 있으며 아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본인 그 자체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에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아 본래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자신도 아이도 각자가 하나의 영혼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의 잠재의식은 자유를 빼앗겨 본래의 완벽한 존재는 모습을 감춥니다. 이것은 동시에 부모 자신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라면 엄마나 아빠와의 관계를 정화하고 부모라면 아이와의 관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파트너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화합니다. 당신은 물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이 또한 자신의 체험으로서 정화합니다. 안심하세요. 정화에 의해 무언가가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방을 청소하면 이제 필요 없잖아 하고 버리는 것도 있고 없어졌던 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정리해 놓지요. 마찬가지로 정화를 하면 기억을 올바른 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 안에서 변화가 생기고 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화를 통해 부모 자식이 관계를 이으면 잠재의식 속에서는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표면적으로는 부모 자식이지만 과거의 반복 속에서 전에는 아들이 자신의 상사였는지 모르고 자신은 아이의 선생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관계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굴레를 지금의 부모 자식의 관계로 다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애정을 쏟고 최대한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이가 따라주지 않으면 괴롭지요. 하지만 괴롭다는 체험을 하는 진짜 이유는 기억의 재생이기 때문에 정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재능을 표현했는데 미움을 받았거나 꾸지람을 들은 과거의 기억에 의해 지금도 재능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인 자신과 아이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도 우선은 자신, 다음으로 문제를 체험한 아이 순서로 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그 문제와 관련하고 있는지는 표면의식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상대가 누구라도 내가 정화된 상태라면 서로 진정한 제로 상태의 자세를 보면서 관계할 수 있고 사랑이 있는 관계로 변해갑니다. 사랑이란 자유와 같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모 자식으로서 완벽한 상태가 되어 해야 할 일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이 키우는 방법. 슈렘 박사는 엄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왜 당신에게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당신 부모가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괴롭히기 위함이라는 것은 정화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은 과거에 내가 끝내 정화하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나를 위해 정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위해 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표면의식을 위해서만 정화하므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정화에는 협력해 주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에 협력이 없다면 호오포노포노 과정은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진학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이가 수험을 체험하는 것이지만 호오포노포노의 시점에서 보면 아이의 수험을 내가 체험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정화합니다. 만일 친구가 아이의 수험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도 상담을 듣는 것은 나 자신이므로 그 체험을 향해 정화합니다. 정화는 언제나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의 체험을 어떻게 정화해 가는지는 자신의 자유로운 영감으로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내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영감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동기, 사회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체험, 진학을 위해 필요한 것, 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한 내 의견이나 생각, 학원 이름과 주소, 아이 이름, 입학시키고 싶은 학교 이름과 주소, 아이의 진학에 대해 체험한 것, 이러한 리스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험이나 생각을 모두 정화에 포함합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정화해도 좋지만 가능하면 매 순간 하나하나를 정화합니다.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잠재의식이 체험시키는 것이 어쩌면 시어머니와의 문제일지도 모르고 이웃집과 트러블 또는 다른 나라의 경제 뉴스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다음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러운 정화 흐름이 겨우 생겼으니까 그 파도를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학업 문제와 관계없으니까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것은 모두 기억의 재생이므로 남은 것은 정화뿐입니다. 문제가 진정되거나 무언가 다른 일이 해결되거나 표면의식으로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신성한 존재에게 맡깁니다. 만일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진학 문제에 대한 정화 결과로 친척의 병환이 쾌해될지도 모르고 반대로 오늘 뉴스에서 본 사고를 정화해서 아이의 안전한 진로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 법칙을 몰라도 정화라는 최고의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천할 뿐입니다. 휴렌 박사와 카할라 비치를 산책하고 있을 때 순찰차가 해변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이곳에 살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무척 놀랐습니다. 주차장으로 되돌아가 휴렌 박사가 조수석에 앉고 내가 자동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 순간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아까 체험을 정화했어요? 그 순간 멈춰선 느낌이 들었고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그냥 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자신이 체험한 일을 단 한마디 사랑합니다로 정화하는 것만으로도 본래의 나로서 신성한 존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져다 주는 것은 정화 기회입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아이가 걱정이다. 부모로서 실격이다.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아이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다. 당신 안에서 생겨나는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체험을 부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화해 가면 우리 안에 오랜 시간 쌓여온 나쁜 기억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한 존재의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상태로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고 본래 해야 할 일이 완벽한 타이밍에 시행됩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는 물론 괴롭지요. 그 원인은 원래 몇 세기에 걸쳐서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이제 겨우 눈앞에 나타나 주었으니 우선은 정화합니다.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엄청 뒤죽박죽인 가방 속에 상한 샌드위치가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 이제라도 알아차려서 다행이다 하며 쓰레기통에 버리겠지요. 마찬가지로 무의식 상태에서 계속 쌓여온 것을 마침내 내려놓을 기회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나 체험을 주었지요.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언제라도 엄마라는 체험을 정화해 왔습니다. 싱글맘이었을 때 수업 참관, 형제 싸움,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못했을 때 아이들 사춘기, 다른 가족과 우리 가족을 비교했을 때 등 여러 체험을 겪을 때마다 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모두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정화하는 것은 호호포노포노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린 아이를 집에 남겨둔 채 일하러 가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9살이고 작은 아들은 4살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가정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 하고 혼자 걱정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체험을 정화, 아이들 이름을 정화, 나이를 정화, 사회적 상식을 정화해서 평소의 나로 되돌아왔고 다시 평화로운 기분으로 일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느낀 것은 내가 그날 그 시간 집에 없어서 아이들은 형제로서 조화를 이루고 각각의 재능을 발휘하고 인간으로 성장하고 사소하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도 진심으로 아이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체험했습니다. 정화로 그때 체험하는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는 한 육체적으로 밖으로 나가도 영혼은 기억의 재생을 통해 그대로 이어집니다. 서로 안전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은 줄 수 없겠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몸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과 아이의 신체적인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나 집착을 정화해서 내려놓지 못하면 어딘가에 반드시 고통이 재생됩니다. 육아, 연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부모 자신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이는 자유로워지고 본래의 완벽한 존재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화로 아이를 신성한 존재의 곁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애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나가 가르쳐준 육아 법칙입니다.